독립운동의 요람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는 현재 중국 상하이 신천지의 마당로 보경리 4호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 청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26년 7월부터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의거가 있었던 1932년 4월까지 사용한 상하이식이 마지막 청사이다. 임시정부 청사 건물은 1920년대 상해 건축물의 특징인 농탕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계단을 사이에 두고 남쪽은 3층으로 북쪽은 2층의 구조다. 1층에는 회의실과 부엌이, 2층에는 김구 선생과 임정요원 집무실이, 그리고 3층에는 요인 숙소와 기념관으로 복원되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1층 사료관입니다. 사료관 좌측편에는 초기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6분의 초기 임정의 지도자들을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정의 지도체제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 그리고 두 번째, 1대 대통령인 박은식. 이 첫 분과 두 분은 우리 임정의 초기 대통령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이상용 선생님, 네 번째 인물은 홍진. 이 두 분은 임시정부가 대통령제에서 국무령제로 바뀐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초창기 대통령제를 하면서 두 가지 맹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임정의 대통령의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또 대통령의 임기를 제한하지 않는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박은식 언론학자이자 사학자이셨던 분을 추대하여 임시정부 1대 대통령으로 모시고 국가의 종이라는 국보의 제도, 그런데 한나라의 행정수반을 종북자를 쓰기가 어려워서 국가의 사무를 영도하는 영도자라는 뜻의 국무령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국무령 제도를 보이는 분이 이상용, 홍진 선생님이고, 마지막으로 김구 이동영 선생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김구 이동영 선생님도 국무령을 지내셨지만은 이 두 분은 나중에 국무령에서 주석 제도로 바뀜을 볼 수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주석인 김구 선생님이 흉상 뒤에 보이는 태극기는 임정 초기에 사용하였던 국기의 모습이 재현된 부분입니다. 이 국기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2019년 4월 11일 독립기념관에서 전통 수공예 방식으로 제작된 태극기를 이곳 상해 임시정부에 기증한 것입니다. 1층 뒤편에는 부엌의 모습이 보인다. 우린 이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신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온전히 안살림을 맡아주었던 그들은 비단 누군가의 며느리, 독립투사의 아내, 또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만이 아니었다. 민중을 이끈 의병장이었고, 적의 심장을 노린 여자 안중근이 되어 독립군과 강북군의 자리에 있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에 있었고, 항일 의지를 선전하며 광복군을 모으는 역할을, 비밀문서 전달 및 군자금 모집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각 영역에서 크나큰 활동을 이어나갔으나 정부로부터 훈포장 등 공훈을 인정받은 분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불러 기억하고 그 삶이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가면 김구 선생의 집무실이 보인다. 독립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킨 백번 김구 선생의 모습이 방문객들을 맞고 있다. 탁자 위에는 부인 최준래 여사와 큰아들 인과 함께한 가족 사진 한 장이 눈길을 끈다. 최준래 여사는 둘째 아들 신을 이곳 상하이에서 낳으신 후 계단에서 낙상하여 부상을 입어 폐병이 심해져 상하이에서 운명을 달리하시게 된다. 최준래 여사의 묘비석은 한글 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김두봉 선생이 써주었는데, 사망일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지 않고 한글 자음 순서로 한 것이 이채롭다. 즉, 대한민국 비읍해 기억달 기억날은 대한민국 6년 1월 1일을 가리킨다. 김구 선생은 충칭에서 어머니와 큰아들 인을 또 잃었다. 이국만리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묻은 선생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비단 선생 한 분의 일이 아니라
나라 잃은 수많은 우리 민족 누구나 겪었던 아픔이라 하겠다. 건너편 요원 집무실 벽면에는 임시정부 수립에 큰 공을 보이신 두 분의 글을 만날 수 있다. 좌측편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초기 임정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하셨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글이 있습니다. 애기 애타 나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 자기 스스로를 먼저 사랑할 수 있고 자기를 스스로 높일 수 있는 사람만이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독립운동은 나만이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 독립운동이 아니라 주변 국가, 나아가 인류 공영, 세계 평화를 외친 세계 시민으로서의 한 역할을 담당하고자 했었던 인류 보편적 가치를 논하였습니다. 또 우측편에는 서고 이동영 선생님이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이라는 글이죠. 어두운 절망 속에 새로운 희망의 불을 질렸던 우리의 독립운동 그 뜻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 하겠습니다. 서고 이동영 선생은 우리 임정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임정의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신민에서부터 총칭 임시정부 때까지 이곳 중국 땅에서 오직 독립의 밑거름을 되어주셨던 분이 바로 서고 이동영 선생님이십니다. 서고는 1919년 임시의정원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제정할 때 그 국호의 제정을 의결한 초대 임시의정원의 의장이셨습니다. 3층으로 올라오면 임정요원들의 숙소를 복원해 놓은 공간을 만나게 되고 본격적인 전시 공간으로 들어가게 된다. 3층 사료관 첫 부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19년 3.1 독립운동은 우리 독립운동사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조선과 그리고 해외 각지에 크고 작은 임시정부가 약 8군데 정도 생기게 됩니다. 그중 영향력을 미쳤던 정부는 3개의 정부였습니다. 먼저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던 대한국민의회, 서울에 있었던 한성정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세 곳의 정부가 가장 큰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선을 독립하겠다고 한 독립운동 간에 임시정부가 3개를 넘어 8개까지 형성이 되자 이 임시정부의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와 또 블라디보스톡의 대한국민의회가 한성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그 소재지를 상해에 놓으면서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임시정부가 바로 이곳 상해에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임정의 수립은 도산 안창호의 노력에 의해 완성되었다. 미주에서 독립운동을 이끌던 안창호는 상하이로 부임하여 상하이 임시정부와 연해주에 있는 노령 임시정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한성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승계하는 형식으로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초기 우리 임정은 독립운동의 방향을 외교론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외교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한국 반도와 가까운 곳, 이곳 상해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라 하겠습니다. 통합정부 수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1910년 일제에 병탄되면서 단절된 한민족 정권을 다시 세운 것이고 군주제를 폐지하고 헌법에 기초한 민주공화제의 수립에 그 의의가 있다. 이후 임정은 국내외 독립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일개 독립운동 단체가 아니라 한 국가의 정부로서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이자 대표기관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초기 임시정부 요인들의 사진 중 유난히 눈에 띄는 사진 한 장이 있다. 1921년 1월 1일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 강요들이 신년 할애식을 한 사진이다. 통합임시정부의 3파 역할을 한 안창호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상하이 부임을 재촉하고 국무총리 이동희를 비롯하여 흩어져 있던 강요들을 모아 명실상부한 통합정부로 역할을 수행하려 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3년인 1921년 1월 1일 신년 할애식을 통해
임정내 계파 간 지역 간 통합을 추진한 것이다. 이 사진은 임시정부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정부 강요와 임시의정원 의장과 의원들 대부분이 한자리를 같이 한 임정의 완전체가 모인 사진이라 하겠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던 2019년에 100년 전 선조들의 뜻을 이어받아 진정한 독립을 꿈꾸며 대한민국 국회 원내 5당 대표들과 독립유공자 후손, 상하이 교민들이 함께 그 현장에서 역사를 재현하였다.